장난이 얼마나 심했던 거예요? 그 수업 방해하는 거 그런 일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재밌는 얘기는 뭐 선생님 그 교사가 1 더하기 1은 2다라고 말할 때도 근데 물 한 방울에다 한 방울 더하면 물 한 방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수업 분위기를 막 망치고 친구가 진짜 날라고 싶다고 새처럼 근데 에디슨은 진짜 가벼워지면 된다고 그래서 그 이상한 약을 줘서 그 친구가 죽을 뻔도 했다고 해요. 혹시 근데 이 정도면은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주 그냥 화가 단단히 나셨겠는데요. 맞습니다. 결국 에디슨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초등학교요? 그만둬야 했습니다. 초등학교요? 진짜요? 그렇죠. 그러면 초졸이 안 된 거네요? 초졸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됐죠. 이제 이때 에디슨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전직 교사였던 어머니는 홈스쿨링을 통해서 에디슨을 직접 교육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와. 아 역시 엄마다. 그녀가 이제 특히 열성을 쏟은 것은 이제 독서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 에디슨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는 책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책이죠? 과학자 리처드 그린 파커가 쓴 자연과학과 실험과학 입문이라는 책입니다. 3개월밖에 학교 다니지 않았던 에디슨은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학으로 실험을 모두 따라 했다고 합니다. 남탈났네요. 그리고 부모님은 이렇게 이제 실험에 몰두한 아들을 위해 집에 지하실에다가 실험실을 만들어줬는데요. 에디슨은 9살 때부터 이제 밤낮 없이 이 지하 실험실에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꼬마 과학자였네. 하지만 에디슨이 꼬마 실험가로서의 즐기던 시간은 짧았습니다. 목수였던 아버지의 사업 부진으로 빚이 늘어나면서 에디슨이 12살이 되던 해 기차에서 신문과 사탕을 파는 판매원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에디슨이 직접이요? 예. 당시 에디슨은 시골 동네였던 포트 휴런에서 대도시인 디트로이트까지 왕복 8시간이나 걸리는 노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자, 그때 모습이죠. 저렇게 어린 나이에. 자, 표정을 보니 어떻게 여러분 해맑은데요? 보입니까?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요. 장난 많이 쳤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일하면서. 팔았나 본데? 근데 좀 표정이 오늘은 기차에서 무슨 장난을 칠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 아마 장난도 좀 쳤을 것 같죠. 근데 이 고작 12살 나이에 이제 새벽같이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에디슨은 나중에 어떻게 그 시절을 회고하냐면은 내 생애의 가장 행복한 시기다라고 이제 회상을 합니다. 자, 그는 대체 왜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평생 이제 발명에 대한 고뇌로 살았을 텐데 저 때는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았던 거 아닐까요? 땡입니다. 아니면 그 기차 왕복 8시간 동안 자기 미니 실험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실험을 했던 거예요. 혜성 씨의 답이 일부는 맞는데 보다 근본적인 그러니까 것이 있습니다. 기차 타는 것만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지원 씨 맞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나랑 너무 비슷해. 와. 근데 이제 그게 그 단지 여행의 문제가 아니라 기차를 신기했구나. 예, 당시 그러니까. 기차는 첨단 문명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아. 그 때문에 과학에 흥미가 많았던 에디슨에게 기차는 호기심을 채워줄 아주 탁월한 근무지였던 거죠. 그렇구나. 그런데 이 시기 어린 에디슨에게 또다시 불운이 닥치게 됩니다. 바로 한쪽 청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크리스 씨 왜 갑자기 에디슨이 청력을 잃은 거예요? 그 청력 잃은 것에 대해 여러 썰이 있는데 네. 하나는 출근 시간에 기차 탑승해야 되는데 탑승 놓치고 기차 이미 출발하고 있는데 승무원이 귀 잡아가지고 끈을 당겨서 탑승 억지로 시킨 거예요. 귀 이렇게 귀째로. 그래서 귀가 엄청 다쳤다는 그런 썰도 있고 그 어릴 때 좀 심한 열병을 걸려가지고 그 스칼렛 피버 걸려서
그것 때문이거나 아니면 유전적으로 이럴 수도 있었다 이런 그 소리 있어요. 네. 가세가 기운 것도 모자라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까지 앓게 된 에디슨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15살 에디슨이 시작한 첫 번째 사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거 식혜. 식혜에다 맥반석 같은 거. 계란. 근데 계란 같긴 해. 계란을 좋아하잖아 에디슨이. 품어서 파는 거죠. 병아리를. 부화해서. 예. 규현 씨 오답입니다. 아까 에디슨이 신문을 팔러 다녔다고 했잖아요. 직접 신문을 발행해서 팔았어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아니 본인이 신문을 만들었다고요? 장시간 기차를 타며 지루해하는 승객들을 보고 1862년 2월에 위클리 헤럴드라는 이름의 신문을 직접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The Weekly Herald, published by Edison. 와, 역시 천재. 똑똑해. 대단하다. 자, 에디슨이 제작한 신문에는 이 밖에도 다양한 정보가 실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그랜트 트렁크 철도의 열차 시간표, 열차 안에서 분실된 물건 뿐만 아니라 버터나 달걀 같은 식료품의 가격, 출생 사망 통지 등 일상적인 소식까지 전해줬습니다. 크리스 씨, 그럼 에디슨이 직접 만든 자기 신문은 좀 잘 팔렸어요? 그다음 문제가 자기가 혼자 이 취재부터 인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부터? 다 해야 되니까 그 일단 정보력이 빵빵해야 되는데 15살이가 정보력이 빵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아 본인 신문 못 팔아요? 못 팔아요. 어쨌든 근데 이게 위인이시잖아요, 또 이분. 또 이런 역경, 신문이 망했다는 이 역경에서 또 좌절하고 포기할 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에디슨이 신문 제작의 실패를 맛본 15살 가을, 그의 눈앞에 운명처럼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위험한데? 아이고, 어떡해. 기차에 치일 뻔한 아이를 구해주면서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이 아버지가 바로 그 역의 역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역장이 에디슨에게 이제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이제 에디슨은 당시 신문 판매를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전신 기술 그걸 알려달라고 이제 말합니다. 어. 모스 코드. 이게 SOS 구조 신호예요.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머리 위로. 함께 박자를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작. 당시로선 첨단 기술이었던 전신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당시만 해도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사람이 직접 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빛의 속도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전신이 나오면서 인류가 최초로 모스부호를 통해서 실시간 통신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크리스 씨, 전신에 대해서 잘 안다면서요? 네. 어떻게 알아요? 저희 아빠가 그 공대 출신 인지니어라서 어릴 때부터 이 모스 코드 번역하는 걸 제가 보고 자랐거든요. 그 부호 중에 긴 거 따 있고요, 짧은 거 띠도 있는데 하나 지금 하자면 따 띠다 띠다 띠띠띠 띠띠띠. 그게 뭐예요? 뭐죠? 제 이름 크리스. 이제 한글로 말고 영문으로 KRIS. 수전증 있어 저거 띠띠띠 해야 돼. 띠띠띠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못 알아먹죠. 띠띠띠띠띠 뭐
그러니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다 따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 알면은 머릿속에 다 있으면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외우고 그 들으면서 개 받아 적는 거죠. R 받아쓰기. 1863년 여름 16살이 된 에디슨은 철도 회사 일을 그만둔 후 전신 기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동네에 있는 한 보석 가게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전신 기사 될 건데 왜 보석 가게로 갔지? 이상하죠. 이 가게는 이제 보석과 책을 파는 데지만 이제 밤새 뉴스를 전신으로 받아서 아침에 지역 언론에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도 했던 거죠. 어. 그래서 에디슨이 맡은 게 바로 그 일입니다. 교수님 근데 아까 에디슨이 그 사고로 한쪽 청력을 잃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모스본은 진짜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신 기사가 된 거예요? 에디슨이 이제 나중에 회고하기를 오히려 한쪽 청력을 잃은 게 자신의 장점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외부 소음에 신경을 쓰지 않고 전신기의 딸깍 소리에 이제 집중할 수 있었다고 이제 자신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